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유독 큰 지금 화재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특별하게 그런 화재 사건들이 많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들에 주목해서 그러는 것인지. 전체 화재 건수는요. 예년에 비해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큰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불안감, 국민적인 재난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아마도 지금 앞으로 노후된 건물들 또 지금 방화구역이나 계단실 관리라는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부분이 미흡해서 아마 이런 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큰 재난 사건 이후에 지금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왔었는데요. 이번 그 밀양 화재 사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이후에 지금 2개월간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서 국가 안전 대진단을 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 2달 동안 29만 건을 점검해봤자 이 점검할 수 있는 인력도 태부적인 상태이고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것인가. 조영선 부회장은 2015년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반 위원으로 활동. 예, 15년, 16년, 17년 3년 다 하셨네요. 전문가들이 보고서에 이미 진단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다고 해도 진단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예. 다만 그 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금 정부에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결국은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단이 정확하고 그 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야지 진단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더 여러 시각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 맞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추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나온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율은 한 10% 미만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런 대상들을 선정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는 대부분 초고층이라든지 초대형 건물들 이런 이제 대규모의 좀 보여주기 좋은 건물들에 대해서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제천 화재라든지 밀양 화재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중소규모의 이런 노후화되거나 이런 취약한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진단 과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이렇게 대형 건수를 하는 것보다 유형별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롤모델을 하는 안전한 건물의 롤모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홍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집져주기 이런 행사 방송에서 한 것처럼 예. 국민들이 과연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처방이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뤘으면 합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불법 증개축 문제입니다. 이번의 경우도 세종병원도 불법 가림막이라든가 용도 변경 여러 가지 문제가 됐죠. 더 크게는 2014년에 사실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 때도 중심이 무너지게끔 용도를 변경했었고 평형수 문제도 생기고 그랬었죠. 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불법 중개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허가해주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정부 기구, 지자체 기구에 의해서 관리가 안 되고 검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것입니다. 앞에 벌써 불법이란 말이 붙은 불법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가 정말 관련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시공이 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사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할 확률이 다른 부분보다 확실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불법이기 때문에 소방대가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처음에 지어진 건물하고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될 게 예. 과연 우리 사회가 이 불법이라는 부분에 너무 보편화돼 있지 않나. 법을 어기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 주택에 보면 옥상에 8분의 1 이상이면 층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모든 주택에 다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8분의 1이 시설이 설치가 돼 있으면 한 층수가 되나요? 예, 옥탑방들 얘기를 예, 하는 예. 거거든요. 단독주택에 옥탑방이 없는 건축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발코니 확장도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도 불법을 하다니까 이제는 합법화 시켜줬거든요. 결국은 이 법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라는 그거를 자꾸 심어주다 보니까 이런 불법에 대해서 너무 보편화돼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 법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불법 증개축 관련해 가지고는 위법을 해도 불법을 해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군요. 민원인들의 이런 반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원상복귀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부담도 사실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